자, 대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향후운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 이럴 때는 길 가다가 그냥 연창게 복권을 하나 샀는데도 그것이 그냥 1,000만원짜리 2,000만원짜리 된단 말이지. 그 이런 눈을 갖다 어떻게 놓치겠냐는 말이지. 요렇게 해서 금전운은 상당히 내 편에 되어 가고 있다.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. 안녕하십니까, 개미대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2025년 또 을사년에 57세가 되신 우리 닭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스님께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 57세라는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? 가슴을 자꾸 저미는데요. 기후생 그러니까 제가 이 뭐 상담 스타일이나 또는 뭐 강의 스타일이 상당히 좀 하이톤이거든요. 근데 아이고 기후생 57세 그러니까 가슴을 자꾸 이제 쏟아듬고 가슴을 자꾸 여미네요. 자, 어떻게 살아오셨나 싶어서 또 들여다보니 상당히 그 저 체감 자체가 상당히 좀 공감이 간다. 이해 차원을 좀 넘어서서 공감이 간다. 자, 참 나도 이렇게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데 정말로 57세의 그 기후생분들 삶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오셨을까? 이런 그 공감이 상당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분들 살아오신 삶을 조명을 좀 해보자면은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린 시절 때 이제 공부에 인연이 좀 약해가지고 소년기 때, 청년기 때 빨리 그저 공부에 인연을 끊어놓고 정말로 내가 이제 가족을 좀 챙겨야 되는 또는 부모님을 갖다 복양을 해야 되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경제 생활에 이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러한 삶을 영위를 하다가 또 이제 배우자의 인연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배우자 인연까지는 되어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내 팔자가 이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모님들 그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내 삶을 재미도 못 느껴보고 살았는데 또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이제 배우자가 또 이렇게 속을 또 새기네. 그래서 배우자 평생 또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내가 좀 삶이 좀 재미가 있으려나 싶은 그 나이 때가 되고 보니 이제 내 나이가 이제 57이라는 기후생이 이 시기가 이제 다가와 버렸습니다. 이제 한감 밑에까지 들어왔네요. 그래서 삶이 참 외로운 삶이다. 그리고 참 고달프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자괴감 또한 가장 큰 띠 중에 한 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분들 스님께서 바라봤을 때 57세 우리 닭띠분들 네. 배우자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우도 좀 많았을까요? 왜 안 그렇겠어. 그래서 지금 뭐 가슴부터 먼저 서려 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 결혼생활 가정을 가지기 그 이전의 삶은 그래 뭐 부모님 내가 뭐 효도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다면은 그거는 또 뭐 이해가 돼요. 그런데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꾸려서 이제 살림을 살아가고 또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그냥 그 가장으로서 여자분이라면 가장으로서 그냥 역할을 갖다가 참 다 했다.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갖다 살아오셨냐는 얘기지. 그러니 항상 외로움이야 내 몫이고 또 힘듦은 내 몫이고 가정적으로 큰 대소사는 내 책임이고 또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부분들도 다 모두가 내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로 57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삶에 회초리와 몽둥이를 너무나 크게 맞고 살으셨다. 이런 삶의 애잔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57세 우리 닭띠분들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천만다행입니다. 천만다행인 것이 자 57세의 기후생 닭띠분들은 꾸준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편 대신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남의 일까지 내가 또 덤탱이를 써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그 뭐죠 그거 부채 뭐지 그게 형용사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보정. 네. 나는 이걸 안 해봐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. 보정을 갖다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다 도맡아서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삶이 또 연속이었단 말이지. 그러니 흉한 것은 조금 젖혀놓고 이제 이분들의 그 장점이라 그럴까요? 장점은 아주 일구월심 꾸준한 부지런함에 이분들은 대명사다. 항상 머무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여요.
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흉한 일에도 가서 도와주고 또 좋은 일에는 더더욱 손발을 걷어붙여서 항상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활동성이 대단히 강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게 큰 장점으로 경제성으로서는 대단히 큰 장점이죠. 근데 이제 운의 영향력이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요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크게 재미를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많이 걸리네요. 네. 그러면 이분들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산전수전, 공주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겠습니다. 작년은 좀 어떻게 보냈을까요? 작년에는 갑진년이죠. 갑진년에는 꼼짝말하다. 야, 갑진년에는 손발이 묶이는 해라 그럴까요? 갑진년에 한 해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나의 그 부지런함이라든지 항상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앉아있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나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뭐든지 일을 창출을 해내려는 이러한 부지런함이 대명사인데 기후생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딱 수족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요런 그 한 해의 형국이었단 말이지.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해겠냐. 그래 지난 시절도 또 지난 세월들도 내 편에 되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이제는 그냥 팔자전까지 다 겪고 이제 살아왔던 터인데 작년에 그냥 손발이 딱 수족을 갖다 꼼짝 못하게 묶고 나와버리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. 차라리 나는 이때는 죽었으면 좋겠다.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한 해가 바로 갑진년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이분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을사년부터는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. 자, 현재 진행형입니다. 작년에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. 자라보고 작년에 너무 놀랐어요. 인간관계에서 또 포함됩니다.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올해도 그 데미지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나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러니 분명히 올해 운 자체가 상당히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러한 그 심리적으로 조금 흉하게 좀 작용할 것이다. 그러나 중하반기 을사년 25년 을사년 중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운이 내 편에 되어주고 병원이 26년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내 인생에도 이런 볕들 날이 있나? 내 인생에도 이렇게 꽃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었다니 내가 좀 얼마나 좀 건강을 좀 챙기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? 이러한 오히려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샘솟는 해가 바로 25년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좀 자세히 좀 여쭤보면 네.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당연히 또 금전을 올릴 것 같은데 당연하죠. 금전의 기운은 좀 어떻게 해주실까요? 자, 금전의 기운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숨꼬리가 이렇게 트인다 못하겠습니다. 중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재물의 어떤 운의 흐름이 상당히 물밀듯이 좀 밀려온다. 근데 이 트라우마를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. 빨리 떨쳐버리고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빨리 털어내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들어오는 그 금전의 운도 이런 그 대박이 나는 운도 내가 못 찾아 먹는단 말이지. 그러니 빨리 정신을 좀 가다듬고 마음을 갖다 빨리 온화하게 좀 가지시고 을사년 25년대 그 중하반기로 들어오는 이 금전운을 갖다 최대한 좀 챙겨 먹자, 받아 먹자. 자, 대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향후운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 이럴 때는 길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복권을 하나 샀는데도 그것이 그냥 1,000만원짜리 2,000만원짜리 된단 말이지. 그 이런 운을 갖다 어떻게 놓치겠냐는 말이지. 요렇게 해서 금전운은 상당히 내 편에 되어가고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. 좋네요. 네. 그러면은 이분들 을사년에 좋은 기운들 많이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분들 또 혼자 계신 분들 아까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게. 돌싱분들. 네. 좀 좋은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있다면 좀 그런 것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? 여자분들은 올해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유는 자, 제가 항상 명당터를 설명을 할 때 명당이 있으면은 명당 하나만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. 그 명당터에는 똑같이 생긴 명당터가 이렇게 두세 개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. 이유는 이 자연의 그 오묘한 섭리가 그 명당에 해당되는 복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대로 그 정의를 딱 잡을 수가 있는데 가짜 명당을 이렇게 잡아놔요. 누가? 자연이 그렇습니다. 왜? 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가리기 욕심 있는 이들은 이 가짜 명당을 잡겠죠. 그래 요게 올해 57세 닭띠 여성분들한테는
진짜가 아닌 가짜도 동시에 들어옵니다. 진짜도 들어, 진짜 이성 인연도 들어오고, 내 인연도 들어오고, 가짜 인연도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 시커먼 놈하고, 네, 요 파랗게 밝은 놈하고 둘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야. 네. 그러니 요 놈을 갖다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일반인들이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러면 당연히 깨비대감한테 전화하셔가지고, 상담을 받으셔야지. 요런 양반들이 들어왔으니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, 좋은 인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, 요걸 물으셔야지. 그래, 올해는 주의하실 것은, 여자분들 기호생은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. 동시다발적으로. 그래,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. 까만색은 나쁜 인연, 파란색은 좋은 인연. 이렇게 내 인생에 파란불을 켜고 싶으시다면은 올해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. 들어오는 이성. 배우자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좀 어렵긴 한데. 네.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잘 살펴서 진짜 내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좀 그런 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게 또 나이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자세히 본인의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생년월일 다 넣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. 지당하시겠습니다. 당연히 항상 인생의 재반에 있어서는 항상 그 복병들 돌발수는 항상 존재합니다. 다가옵니다. 그러니 그런 것을 내가 지혜롭게 피해갈 수가 없다면, 알아차릴 수 없다면은 반드시 깨비대감한테 그냥 전화상담, 방문상담 오래 하셔서 이렇게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정밀진단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깨비대감이었습니다.